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 나눔 콘서트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콘서트 4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교육연구사 황지연입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사례 나눔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사례 나눔 시간인데요. 내일은 또 저희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인사이트 교육 포럼, 미니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습자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도구로서 활용하신 선생님들의 사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학생 주도성이라는 용어는 OECD 교육 2030, 그 미래교육과 역량의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OECD 교육 2030에서 학습 나침반을 표현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결국 이 학습 나침반의 최종 지향점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 즉 나와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이 최종 학습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갖고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예전부터 초점을 맞추고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특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이것은 결국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을 활용하고 또 타인과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중시하고 이 부분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초 기능으로 문해력, 또 수리력, 디지털 활용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행위를 하면서 학생들이 성장의 경험을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또 이 속에서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힘을 가진 학생들로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사례 나누는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에듀테크의 어떤 기능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학생들의 주도성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그 노력의 경험들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모시는 선생님들은요. 동두천 신천초의 정경욱 선생님, 동두천 신천초의 이혜민 선생님, 남양초의 김효진 선생님, 남양초의 송지숙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이신 동두천 신천초의 정경욱 부장님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그 학습 지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지금 몇 학년을 맡고 계시죠? 네, 지금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6학년 학생들 이제 등교 수업하면서 뭔가 작년에 어떤 팬데믹 상황과는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그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원격 수업 상황도 좀 많았었을 텐데 올해는 다 이제 등교 주간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똑같은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이런 온라인 수업의 사례 같은 것도 좀 버전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렇게 1인 1 디바이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태블릿 같은 것들 기기들이 좀 물밀듯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네.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 이제 올해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학생들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사례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화면 다들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이게 뭐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연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사례 나눔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 뭐 중간에 뭐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진로 교육을 실시한 사례를 사례 나눔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 첫 발표라 조금은 떨리네요. 혹시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신촌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고요. 재작년부터 구글 포 에듀케이션에서 트레이너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듀테크나 좀 원격 교육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사례 나눔 발표 자리에도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쭉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좀 꿀팁 혹은 이런 것들 뭐 인사이트 정도만 얻어 가시면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진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앱들과 플랫폼, 솔루션들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볼 것들은 뭐 이학스터라든지 위두랑 같은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의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 도구들이 있죠. 뭐 젠보드나 뭐 슬라이드 혹은 드라이브나 뭐 구글 시트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신 플랫폼 도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하드웨어적인 카드보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 VR 기기이긴 하지만 좀 저렴한 VR 기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기업 플랫폼으로는 뭐 룸이라든지 혹은 패들렛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 사용을 했는데 막 새로운 앱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에듀테크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에듀테크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좀 학생 주도적으로 진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차례대로 이학스터부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로 이학스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이제 영상 같은 거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놓으실 텐데 이학스터에 들어가시면 수업 자료에 학년별 학습 영상에 그 학년별로 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학년별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직업 세계관 혹은 뭐 건전한 여가 생활 이러한 영상들이 이미 잘 다듬어진 영상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영상들이 콘텐츠들이 많은데 이 영상들을 학생들이 먼저 태블릿으로 그리고 이어폰을 꼭 챙겨서 교실에서 이제 미리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실시하는 어떤 진로 교육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뭐 VR 링크 같은 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마련한 어떤 학습 영상이나 링크 같은 것들은 제가 마련한 학급에 있는 그 강좌 관리에서 URL 링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URL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뭐 VR 링크를 보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스터의 주로 용도는 뭐 이렇게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다른 영상들을 좀 링크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그런 뭐 어떤 방해 사이트라든지 혹은 뭐 다른 뭐 게임 같은 거에 빠지지 않게끔 일단 이학스터에 먼저 들어와서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영상이나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글 카드보드인데요. 이 구글 카드보드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이 똑같은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글 카드보드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 말고도 뭐 카드보드 앱도 있고 스페이스 에듀 뭐 이런 다른 앱들도 있지만 우선 유튜브에서 이제 360 VR이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VR 영상을 또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젠보드입니다. 젠보드도 선생님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뭐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취합하는 용도로 많이 쓰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학생들에게 하나씩 배정을 하고요. 그 슬라이드의 어떤 배경 템플릿을 아예 이렇게 내 소개하는 칸을 만들어 놓던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칸,
혹은 나의 꿈 이런 칸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그림, 사진이라든지 혹은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게끔 젠보드를 학생들에게 이제 쭉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지금 학습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자기가 어떤 축구 감독이 되고 싶은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진로를 조금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젠보드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조금 디자인 구상하는 정도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죄송합니다. 그 젠보드 사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남학생 사례였다면 젠보드 이제 여학생 사례를 보면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면서 이렇게 문제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양식만 잘 템플릿을 나눠주면 굉장히 잘 찾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젠보드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구상을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구글 슬라이드로 발표 자료를 만들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보드로 굉장히 좀 러프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롤 모델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다 완성해 가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습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템플릿이고요. 잠시만요. 네, 유관사는 정경입니다. 저 지금 그 연수 중이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부장님. 네, 당연히 그 일과 시간이시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표 자료 슬라이드로 학생들이 만든 그 결과를 보면 조앤 롤링을 이렇게 롤 모델로 삼으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다른 내용들은 다 그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지금 텍스트만 학생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 방법은 슬라이드의 테마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지금 테마 수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옵션별로 하나하나씩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삭제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뭔가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날짜 같은 것들을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슬라이드를 배포를 할 때는 최대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만 수정할 수 있게끔 옵션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 테마 수정에 들어오셔서 모든 항목에 적용을 누르셔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고정된 템플릿 형식 안에서 학생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만들라고 슬라이드를 만약에 배포하실 예정이시면 이 테마 수정을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 슬라이드를 넘어와서요. 이제 룸이라는 에듀테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룸은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크롬 익스텐션 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하면 그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 거는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이 퍼즐 모양 쪽에 이렇게 익스텐션이 하나씩 깔리게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룸을 클릭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컴퓨터 화면 혹은 태블릿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화면 녹화 앱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의 얼굴이 같이 띄워지면서 자기의 얼굴이 녹화가 되면서 화면을 같이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용할지를 설명하는 게 좀 가장 큰 난관 문제점이긴 한데 사실 이게
영어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앱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룸을 찍는 영상을 하나 학생들에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다 보여드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녹화 조금 배속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선생님 얼굴이 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녹화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만의 현준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현준이 얼굴이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자료가 나와 있겠죠. 발표 메시지 자료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준입니다. 저는 현재 6학년 4반의 학생이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건실한 남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인데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파게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스파게티 사진을 크게 항상 이렇게 띄워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곤충인데요. 곤충 중에서도 특히 바퀴벌레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바퀴벌레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크게 하나 띄워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직접 이 얼굴 카메라에다가 바퀴벌레를 잡아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잡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유 말하고, 또 저는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에버랜드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에버랜드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에버랜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컴퓨터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제 꿈을 위한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애플 2040년 이후에 제 모습은 이렇게 애플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를 다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시간이 벌써 여기서 댓글을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한 학생에게 실제로 룸을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를 줌으로 녹화를 하면서 설명을 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아이들이 확실히 이런 에듀테크 이런 기기들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빠르게 잘 습득을 해서 화면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이렇게 같이 실습하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화면 녹화 앱 중에 이 룸이라는 앱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두랑이 되겠는데요. 위두랑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위두랑 말고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이런 거 있는데 뭐하러 이 위두랑 사용하느냐. 저도 사실은 사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혹은 서버 관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위두랑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는 하지만 이 위두랑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학스터랑 계정이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위두랑으로 알림장이라든지 과제방 같은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과제에다가 구글 슬라이드 꿈길 발표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그 방금 룸으로 찍었던 그 영상을 링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링크를 과제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두랑은 이학스터랑 좀 다르게 어떤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그 과제로 전달을 한다든지 혹은 과제를 취합을 한다든지 좀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학스토도 과제를 제출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위두랑 플랫폼이 조금 더 이런 학급 소통의 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플랫폼이라서 조금 더 그 과제 제출, 검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두랑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이제 다섯 번째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다들 잘 활용하고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학생 개별적으로 슬라이드 하나씩 배포를 한 것들을 이제 학교 구글 계정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쭉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쭉 해서 당연히 이제 번호를 제목에 적어놔야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취합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도 되지만 이 드라이브의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그 링크만으로 학생들이든 다른 선생님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공유할 때 링크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일단 영상을 쭉 취합을 했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취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영상도 이제 쭉 취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로 취합을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룸으로 링크를 취합을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링크들이 쫙 취합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막 뭐 메모장이나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에다가 취합을 하면 좀 정돈이 잘 안 돼서,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구글 시트 이용하시겠지만 링크 취합을 하는 용도로 이제 개인 발표 영상 링크들을 출석 번호대로 이렇게 쭉 이름을 적어 놓고 개인 발표 영상 링크들을 이제 취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룸으로 링크를 취합한 학생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드라이브에 올려 놓아서 지금 링크가 드라이브로 시작하는 링크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룸, 뭐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링크가 쭉 취합이 되면 이 취합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패들렛에 온라인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온라인을 게시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아까 제가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을 아예 여기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어떤 선생님께서 직접 찍으신 영상들도 이제 패들렛에 올려놓아서 사실상 패들렛은 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이라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 쉘프라는 그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 세션별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패들렛의 쉘프 유형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학예회 같은 분위기에 진로 교육 혹은 꿈기 발표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좀 가볍게 정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활용했어요 라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기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VR, AR을 조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구글 카드보드를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번 쓰시고, 그리고 애들 보고 한번 체험하게 하고 다 집으로 갖고 가라 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카드보드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사물함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한 2, 3천 원이면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급 운영비로도 구매를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대여서 카드보드지를 사면은 딸려오는 게 이제 머지큐브라는 것도 같이 딸려오는데,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조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 카드보드지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정말 한 1시간 한 차시 정도면 학생들이 설명서를 보고 쭉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보드지와 머지큐브를 다 조립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건 조금 여담으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요새 이제 메타라고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VR에 굉장히 많이 모든 사업을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호라이즌이라는 앱처럼 뭐 많은 뭐 회의라든지 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VR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좀 동기부여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보는 영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아까 제가 나중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 내용인데, 이제 구글이 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사업을 철수를 하긴 했지만 많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좀 잘려 있기는 한데, 잠시만요. 지금 뭐 병원 VR이라든지 뭐 부동산 VR 이런 것들은 제가 예시로 지금 올려놓은 영상 2개이지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토론해 볼게요. 근데 빨리 수술 받으시면 괜찮으실까 좀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분 지금 반대쪽 팔로 피멍 상황 색 좀 드릴게요. 네, 실제로 이 영상들이 그 시청 조회수가 막 10만 뷰 이상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들이고, 이렇게 모든 병원에서도 이런 VR 간접 체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게끔 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느낌 혹은 환자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쪽으로도 VR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안녕하세요. 시간 원정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기업도시 아파트 전문 할 수 있고요.
PC로 시청 중이라면 마우스 또는 방향키로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부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VR 영상인데 실제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카드보드지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지금 이렇게 저는 컴퓨터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카드보드 그 이모티콘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카드보드지를 끼게 되면 요 밑에 이렇게 카드보드지 이모티콘 같이 생긴 요거 보이시죠? 요런 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구글 카드보드 뷰어로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알림이 뜰 텐데 계속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테레오 그래픽으로 두 가지 그 화면으로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두 가지 화면으로 나뉘어서 나오지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스테레오 그래픽이구나 라고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스테레오 그래픽으로 나오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또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레오 그래픽으로 나오면 이 스마트폰을 카드보드지에 껴가지고 이제 영상을 시청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주의점은 폰에 자동 밝기 기능을 꺼놔야 좀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 밝기 기능이 켜져 있으면 카드보드지를 덮는 순간 이게 좀 어두워서 화면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실 때는 자동 밝기 기능을 좀 꺼놓으면 더 밝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글 스트리트 뷰를 활용을 하시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고 싶든 간에 그 장소를 검색을 하면 VR로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보드 모드라고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모바일로 봤을 때만 이 기능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페이스 에듀라는 앱도 있고요. 뭐 얼스 VR 이런 링크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VR 앱들이 있지만 사실 이 구글 어스는 조금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는 이게 그 상용화가 저희가 지금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좀 그 제한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글 어스는 모바일보다도 좀 컴퓨터로 활용을 하실 때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페이스 에듀도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VR을 체험하실 수 있는 앱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룸 영상 녹화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 텐데요. 이 룸 영상 녹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영상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쉐어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혹은 누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커피 링크 보이시죠? 그래서 프라이빗 세팅 같은 것도 구글 그 공유하는 기능이랑 비슷하게 뭐 편집, 뷰어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영상 중간중간에 이모티콘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지척 하면은 여기에서 엄지척이 많았다 하면 막 엄지척이 여기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영상이긴 영상 공유, 똑같은 영상 공유이지만 자기 얼굴 화면도 같이 나오고 이건 조금 제 얼굴이 제 얼굴도 나오고 학생들의 어떤 반응도 이렇게 그 재생 순간순간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유할 때도 훨씬 더 상호작용도 잘 되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 안에 잘 끝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 사례 나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방학 때까지 모든 선생님들 열심히 성적 처리도 열심히 하셔서 남은 이제 학교 일정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고 특별히 VR 쪽으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진로 교육을 하신 그 흐름을 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셨는데 어떤 흐름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제가 발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에듀테크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게 좀 밑바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영상도 찍고
뭐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젠보드라든지 슬라이드 같은 거 템플릿을 만드는데 조금 교사에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템플릿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뭐 자료도 찾고 뭐 영상 VR 링크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화면 녹화도 자기가 수십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화면 녹화를 한 번, 그러니까 원 테이크로 다 끝내지를 못하고 선생님 저 한 3번, 4번이나 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반에만 선생님이 템플릿과 이런 배포할 자료들만 잘 준비해 두시면 나머지 흐름은 학생들이 굉장히 뭐 원활하게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초반에 젠보드, 슬라이드 그리고 뭐 룸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학생들에게 좀 잘 안내를 하면 좀 원활한 학생 주도적인 에듀테크 진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그 구상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에듀테크를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VR이나 이런 걸 사용하셨고 자기들의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그 진로를 소개하는 산출물을 좀 더 정교하고 깊이 만드는 데에도 에듀테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흐름을 정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재미있는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 부장님 보내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도 VR이나 이런 AR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수업에 적용하셨을 때 어떤 아까 팁도 알려주셨고 또 도구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